안녕하세요.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지금 시간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최강 한파 전국 대부분 체감온도 마이너스 10도, 서울은 체감온도 16도입니다. 자, 두 번째 신년 기자회견, 기자들 질문 즉석에서 받아서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이 화제가 되었죠. 북미 대화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어젯밤 통화한 듯 통화해서 북미 대화 가능성 언급을 했죠. 트럼프 says 어디로 튈지 이럴지 누가 알겠나. 영어로는 무슨 문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중에 봉도사가 뽑은 오늘의 실시간 검색어 북미 대화입니다. 첫 곡 보니 앰 써니. 눈이 많이 와갖고요. 제주공항 폐쇄됐대요. 태양이 필요할 때입니다. 한반도에도 햇볕 정책 필요할 때 써니 I love you. 정봉주의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일본 뉴스 브리핑. 한겨레 하영 20일 기자. 아니 뭐 틀렸는데. 안녕하세요. 한겨레 20일 하영 기자입니다. 한겨레 하영 20일 기자. 그것도 괜찮은데. 맞습니다. 예. 20일. 네. 21세기 무슨 일이 있을까 20세기 참 궁금했는데요. 그렇죠. 21세기에는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촛불혁명. 촛불혁명과 촛불혁명의 결과로 정봉주의 복권. 예. 그래서 제가 또 여기 앉아 있게 된 거고요. 그렇죠. 때가 없으면 하영은 없다. 그 정도인가요? 하영은 정봉주의 부속물이다. 그 정도인가요? 반복해 보세요. 나는 정봉주의 부속물이다. 부속물까지는 아니다. 예. 꽤 친한 편이다. 감사합니다. 네. 친하지 않다. 부속물이다. 첫 번째 가져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하세요. 예.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어제도 했는데 뭐 또 오늘 또 해요?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지만 정리는 하고 넘어가야죠. 예. 그 남북회담하고 개헌 그리고 최저임금이 크게 한 세 가지 축으로 나뉠 것 같은데요. 예. 그 남북회담과 관련돼서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공조 여부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좀 주목돼요. 예. 한국이 국제적 제재와 별개로 대북 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지금은 없다. 지금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예. 어쨌든 국제사회와 제재와 압박이라는 그 움직임 보조를 같이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오늘 어젯밤이죠. 통화했죠. 어젯밤 통화를 나눈 내용은 조금 이따 전해드릴 거고요. 예. 누가 전해줘요? 제가요. 그래요? 네. 지금 바로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어젯밤에 그냥. 어젯밤에 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전화를 했는데요. 예. 남북 대화가 평창 동계 올림픽 참가를 넘어서 자연스럽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렇죠. 군사회담을 하기로 했으니까. 예, 이런 인식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그다음 무슨 군 통신선 개방하고. 예. 군 통신선 오늘 개방했다 그러니까 북이 딱 항의했잖아요. 3일날 개방해놓고 왜 인지했다고 그러냐. 그러니까요. 예. 군 통신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중요한 거죠. 비상 상황. 예, 우발적인 그 충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항상 특히나 해안 같은 경우에는 경계선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NLL.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통신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뒤늦게 밝혀진 건 좀 북한으로서는 불만이었었던 거죠. 그렇죠. 예. 군 통신선이 왜 중요하냐면 전쟁이나 도발이 나면 빵 터지면 뜨겁잖아요. 불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뜨거운데 이게 무슨 일이 있으나 라인을 딱 연결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한 라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한 라인 얘기하시려고 그렇죠. 좋습니다. 군 통신선 한 라인 이유가 한 라인 왜 뜨거운 라인인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 따다당 부딪히잖아요. 그럼 불이 튀긴다 그러잖아. 그렇죠. 그럼 이 불을 끄기 위해서 한 라인을 쫙 연결시키는 라인이 그래서 있어요. 한 라인이다. 예. 이게 영어 아는 사람들 잘 몰라요 이게. 이게 어원이 있는 건 아니고 제 생각이에요. 그냥. 그렇죠. 예. 통찰인 거죠. 지혜, 해안이라고 지혜. 할 수 있죠. 예.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에 주목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물론 적절한 시점과 상황 하에서 미국은 북한이 대화를 원할 경우 열려 있다라고 얘기한 것도 주목이 되고요. 또 하나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최근 내가 트럼프를 뜻합니다. 그 내가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트럼프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뻥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적 공격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굳이 언급한 거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아하. 네, 그래서 평화는 실질적으로 진전이 있다라는 것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평창 올림픽 그 고위 대표단장으로 마크 펜스 부통령을 보내겠다고 하는 점도 주목이 됩니다. 아하, 의미 있네요. 예. 근데 이 대목에서 예.
Fury, Fire and Fury, Fury and Fire. 그렇죠. 분노와 화염. 예. 그다음에 군사적 옵션. 예.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보수 진영에서 네. 특히 수구 언론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 있습니까? 검토 중입니다.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 실망한 사람들 많았거든요. 예. 아니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무슨 군사적 옵션이 답답한 없다고 거죠. 실망을 해요. 그럼 마치 북한을 때리면 곧 통일될 줄 알아요. 한반도가 완전히 괴멸되는데. 예전 얘기를 좀 드리면은 주위에서 그런 거 주장했던 사람들 이제 옆 사람들이 지적해야 돼요. 당신 진짜 한반도 전쟁 바랬냐고. 정신 나간 그렇죠. 사람 아니냐고. 참여정부 당시에를 떠올려 보면 미국이 그 군사적 옵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예. 청와대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고 해요. 그 말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예. 그리고 미국도 그 옵션이라는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했고요. 이게 예.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예. 그럴 때 입 조심해 그래야지. 입 조심. Watch your mouth. 네 입을 잘 들여다봐라. 이거. 그것도 통찰에서 나온 아니 그건 말씀인가요? 정확한 영어 표현이에요. 아 그런가요? Watch your language. 응? 조심해라. 예. 어제 통화는 문 대통령이 요청했고요. 예. 지난 4일 통화에서 남북 회담 이후에 다시 통화하자라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라고 청와대가 전했는데요. 그만큼 미국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선도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 단면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개헌은 네. 어떻게 얘기했죠? 개헌 같은 경우에는 가장 관심 가는 부분이 권력구조 부분이죠. 네. 권력구조 부분인데 문 대통령이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어요.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만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이 없다면서 권력구조 그러니까 통치구조를 뺀 나머지 부분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번에 꼭 개헌을 하자라는 네.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예. 기본권 지방분권 강화 그다음에 이 개헌의 요소는 아니지만 그 법 개정, 예. 선거제도 개편도 선거제도 같이 가져야 돼요. 개편도 예. 같이 가져야죠. 그럼요. 반드시 같이 가져야 지금 왜곡되어 있는 그 정당 구조 있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국민들이 지지하는 지지율하고 표의 의석수하고 등가성. 그렇죠. 의석수하고 차이가 많아요. 예. 예를 들면 우리는 소수 정당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의당이라든가 다른 정당들이 10% 가까운 의석을 얻어야 하는 그 지지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죠. 7에서 8%만 따져도 20석이 넘는데요. 따져보면 5석이 안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선거 때마다요. 그런 불균형 그런 불합리가 좀 시정이 되어야겠죠. 예. 그래서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 그리고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해야 한다라는 뜻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는 정당 득표하게 되면 12~13%까지 나오는 12~13% 경우가 있잖아요. 나오죠. 예. 그렇게 되면 몇 석을 얻어야 되냐면 서너 석을 얻어야 돼요. 최소한 그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죠. 예. 아니 30석 넘어가야 돼. 그럼요. 10%면. 예. 아, 정의당. 그래야지 이게 국민들이 투표하는 것과 표의 반영이 일치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또 민의가 국회에 제대로 반영되고 예. 입법에도 반영이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자, 최저임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최저임금 얘기는요. 일단 신년사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둔 것이 민생 문제로 보여지고요. 신년사 제목도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였고요.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6.4% 인상된 최저임금 언급하면서 그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 소득을 높여서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이 최저임금 관련돼서는 몇 가지 보도가 좀 주목이 됩니다. 예. 그 말씀도 좀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인데요.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최저임금 지원을 내년 이후에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만큼 최저임금에 대한 강력한 의지나 의지. 뜻을 예. 밝힌 거고요. 이게 정확한 타이틀이 뭐였어요? 저는 맨날 들어도 잊어먹어요. 어떤 타이틀? 최저임금 보존해 주는 거. 보존해 주는 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일단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카드 수수료율 인하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대형 마트라든가 이런 대책들을 좀 세우고요. 그 예산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산 지원해 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가장 주목해서 내년 안정자금으로 쓰이는 내년 예산과 관련돼서는 카드 수수료 원가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 지원 자금인가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거기에 관련돼서는
중소벤처기업부하고 기재부가 이달 발표하는 소상공인 대책에 카드 수수료의 원가를 재산정한 뒤에 우대 수수료율을 조정해서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완화하는 방안을 서두르기로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최저임금 관련돼서 보수 매체라고 해야 하나요? 보수 여론에서는 이제 거센 비판들이 많은데요. 이것과 관련돼서 좀 재밌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 한겨레 신문 보도인데 중소기업 중앙회 관계자의 멘트가 하나 있어요.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보여주는 사례를 찾기는 아직 이르다. 아직 이른데 당장 취재할 곳을 소개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다. 적합한 사례가 없기 때문인지 6개월여 전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를 언론에 인용해서 곤혹스럽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최저임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평가 확장시키려고 가짜 뉴스가 양산되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 아니에요? 뭐 가짜 뉴스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짜 뉴스가 맞죠. 그러니까 지금 판단할 수 없는 자료를 가지고 이전의 자료를 가지고 지금 판단하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중소기업 중앙회가 발표한 2018 중소기업 경기 및 경제환경 전망조사를 보면은요, 중소기업 2,965곳은 업황 전망 지수를 지난해에 대비해서 상승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전망이 좀 더 나아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 사업체 2,400곳 그리고 전국 전통시장 점포 1,300곳을 대상한 경기 전망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여다 보면은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나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좀 자료가 있으니까 이건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7,530원 이거 그건 한 10년 만에 올라간 그 최저임금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몇 번 강조하고 그러지만 어려운 분들 임금 인상되고 어려운 소상공인들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거 잘 활용하시고.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 그 안정자금 그 홈페이지 가면은 지원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거 활용하시고 좀 여유 있게 운영하시는 분들은요. 7530이 최저임금 최고임금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 위로 주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좀 여유 있게 운영하시는 분들은 좀 위로 주세요. 그냥 바들바들 떨고 7,530원만 주지 말고. 그리고 이것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 그 경비 노동자들 실직 사태를 최저임금 때문이다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위원회 멘트를 보면 이 실직 사태는 복합적 원인이니까 꼭 그쪽으로 몰아가지 말자. 압구정동 H모 아파트죠. 좀 이렇게 날 추운데 그 가장 우리 사회 바닥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한꺼번에 잘랐고 거기 사는 아파트 주민들 행복하겠어요? 좀 그러지 마세요. 답답해 죽겠어. 그리고 과장된 우려, 과장된 걱정은 또 혹시나 정부가 급한 대책이나 과잉 지원을 나올 우려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시정을 해야 할 것 같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른바 보수 언론들 그 일자리 뭡니까 최저임금 때문에 경기 어려워진다 이런 이상한 기사들 내놓지 마시고요. 우현님, 하호영 기자님 인상 너무 좋으세요. 한때 또 한 그룹으로부터는 좀 비판받기도 했었는데. 김대길님 어제 수술하고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정봉주 정주 씨가 저희 간병이네요. 감사합니다. 아내와 같이 듣고 있어요. 늘 고마운 아내 사랑합니다. 자, 부인은 남편 수발 잘해주시고요. 남편은 또 항상 이렇게 부인의 고마움을 알고 좋은 부부관계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뉴스. 다스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다스 할리간 다스. 지금 이 시간에서 지금 방송하고 right 있는 now, at this moment. 압수수색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호. 굉장히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그 다스와 다스 관계자들에 대한 지금 압수수색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안에 들어와 있어서 자세한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압수수색은 진행되고 있고요. 그만큼 다스에 대한 수사가 진척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SBS가 어제 연속으로 단독 보도를 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스 저기 수사 JTBC에서 SBS로 넘어왔어요. 전선이 넓어진다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포들이 좀 다양해진다는 거죠. 정치적 덕분에 SBS가 좋아진 회사 같아요. 거기까지 영향력이. 그러면요. 우리를 보고 그 저녁 8시 뉴스도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라디오 국하고 이 뉴스하고 좀 다른 국 아닌가요? 아침에 이걸 듣고 이제 이걸 근거로 해서 저녁에 취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가요? 그렇죠. 저도 이 일익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되나요? 그럼요. 그래서 정치쇼의 뉴스의 방향, 우리의 입장이 결국 저녁 8시 뉴스의
입장을 결정한다. 그렇다면 더 힘차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의심의 한 축, 그러니까 의심의 한 부분에는 다스 140억 원이 있는데요. 예, 140 돌려받는 과정. 그렇죠. 과정. 민간 기업 다스가 BBK 투자금 140억 원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기관이 나서서 도움을 준 흔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이 일에 관여한 청와대 행정관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입을 열었어요. 예. 김재수 밑에 있었던 그분인가요? 변호사? 아니 이게 다른 행정관이 누군지 잘 모르죠. 예. 양아무개라고. 양아무개 그분 맞네 그럼. 네네. 예. 이름이 성이 양, 이름이 예. 아무개. 예. 전 깜짝 놀랐습니다. 성함 얘기하는 줄 알고. 예. 예. 그 다스 소송에 참여한 LA 총영사 아까 말씀하신 그 김재수 총영사가 총영사. 직접 자신에게 법률 검토를 요청했다라고 진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변호사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보통 예, 이렇게 청와대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 특히 법무비서관실이거든요, 이 부분이. 예. 예, 법무비서관실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율사들이 많죠, 변호사들이 많죠. 이분 국제 변호사예요. 제가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는데 워낙 전문가셔가지고 자 다스 BBK는 예. 너무 전문가셔가지고 이분은 영어를 더 잘해요, 한국말보다. 그런가요? 문건 그 말씀을 드릴까요? 예. 문건 제목은 김경준 관련 LA 총영사의 검토 요청 사안이라고 하고요. 예. 그 양 전 행정관이 SBS 취재진에다가 예. 그 김재수 총영사가 요청해서 문건을 작성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영 기자님 인사하시고요. 예, 한겨레 10일 하호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부 아빠들의 왕수다로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2부 아빠들의 왕수다. 103.5MHz죠. 그러니까 우리가 103.5 짧은 문자 50,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자 이제 그 패널들 소개 안 하고 청취자분들하고만 할래요. 패널들 소개하기 싫어졌어. 뭐 보이는 라디오니까 알아서 보실 겁니다. 네. 알아서 보세요. 패널입니다. 자 오늘 함께하실 분 정인설 한국경제신문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인설입니다. 예. 한국경제신문요. 한국경제신문은 왜 그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은 그 기업들이 다 망한다고 이상한 기사 써 여기. 그런 얘기 왜 안 하시나 했어요. 예. 신문을 보신다는 얘기죠. 아니요. 네. 많은 관심 금방 하영 기자가 감사드립니다. 얘기하던. 감사드립니다. 예. 자 고현준 만평 작가님. 네, 반갑습니다. 고현준입니다. 예, 모자리차가 모자 쓰고 오셨어요. 네, 헤드셋을 썼습니다. 구찌가 아니라 팔찌예요? 뭔 찐가요, 이거? 네. 자, 오늘 손수호 변호사님이 어디 변론 나가셨나요? 그래서 긴급 김영민 땜빵 전문 네. 김영민 PD 긴급 투입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 항상 뭐 6시에 SBS에 출근해가지고 아하. 쭉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언제든지 땜빵이 땜빵이면 바로 투입이 됩니다. 저 잘 듣고 있습니다. 출근길에. 예. 그 사장님이 지난번에 감사패 드리셨다고 그러더라고. 저를요? 예. 아니 땜빵 잘한다고요? 아니 5분 대기조에 대한 감사. 저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김은국 씨 안 오면 김은국 씨 대신에 또 들어갈 그래요? 만반의 준비가 되어 김웅 있습니다. 씨 성대모사 한번 해보세요. 아예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예예예. 예. 그렇죠. 진영은 못 넘어가잖아요. 거기 보수적인 진보. 그분 얼마 전에 난 중도됐어. 중도됐다고 하셨습니다. 예. 중됐다고요? 예, 중도됐다. 중도 하차 아니고요. 두 분이 특징이 있어요. 여기는 1년 365일. 네. 24시간 연중 무휴. 구직 중. 중입니다. 네. 항상 구직 중입니다. 그러니까 김용민 PD님 마저도 빵꾸가 날 때 제가 때우는 데. 네. 여기는 그래서 땜땜빵. 10분 대기죠. 예, 그럼요. 예. 사이버님, 손소 변호사님, 손 변호사님 외모에 뒤지지 않는 분이 오늘 오셨네요. 오, 손 변호사님 외모님 외모가 이렇게 생기셨군요. 예. 예. 저는 그냥 뒤지지 않는 분이라고 해요. 되게 작은 모니터로 보고 계시네요. 뒤지지 않는 분만 봤습니다. 제가 예, 그래서 뒤지지 않는 안 분. 죽습니다. 저는. 예. 그럼 5분 대기죠. 네, 5분 예. 대기죠. 불사조죠. 그렇습니다. 아니 예. 온갖 병을 또 갖고 있어요. 무슨 당뇨에 무슨 비만에. 아, 지병들이 또 있으시고. 종합병원이. 아무튼 이런- 건강 검진 꼭꼭 하시고요. GP요, GP. GP. 제너럴 하스피털. 자, 어제 청와대 기자회견 얘기. 근데 앞에 하영 기자가 하도 많이 해갖고. 그렇죠. 예. 그렇죠. 하영 기자가 안 한 것만 얘기했어. 하영 기자 가시면서 예. 제 손을 붙잡더니 예. 저는 기레기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인데. 기자들 사이에서 기레기란 말은 거의 뭐 경기 일으키는 아니 정도. 그 얘기를 안 들어본 기자는 기자가 아니죠. 음흠. 다 오, 기레기란 그럼 말 들어봤어요, 정인석 기자도? 저도 많이 들어봤죠. 아니, 정인석 기자는 기레기 아니고 여기는 기레사? 네, 회사가 예.
저는 이거 명예훼손입니다 그거. 네. 아니 회사가 거기까지 말했어. 아무 얘기도 안 전 했어. 시사평론가 중에 몇 안 되는 예. 쓰레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시래기로 불리고 시래기. 있습니다. 예. 아, 그 호가 있잖아. 호가 막말 김용민 막말. 선생, 공갈 예. 정청래 예, 선생. 그렇습니다. 예. 이거 기자분들이 기레기 소리는 다 한 번씩 듣는 것 같아요. 전 기자도 아닌데 왜 돌아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들을까요? 그만큼 관심이 많은 거죠. 예. 오. 우리는 항상 무풀보다 악플이 낫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근데 사실 저는 있으니까요. 이 국민들이 기레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뭐 어느 특정한 대상을 상대로 한 비판이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아요. 뭐 사실 좀 정치도 그렇고요. 뭐 지금 자본 권력도 그렇고 뭐 검찰 권력, 사법 권력 다 개혁의 도마 위에 올랐는데 아니 언론은 왜 개혁의 그렇죠. 도마에 안 올라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심판받지 않은 권력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웃긴다 니네들. 예. 그러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 세월호 때 잘못했습니다라고 가서 무릎 꿇은 그 기자는 유일하게 최승호 기자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잘했거든. 근데 그분이 PD인데. 그래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난 이제 NL인데. NL이시지. 아무튼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예. 우리 우리 기자들이 그래서 국민들 앞에 당분간은 좀 몸 낮춰서 예. 겸손하게 저희가 이제 그럼요. 과거에 잘못한 바도 있었고 비겁했던 바도 있다라고 솔직히 인정하고 가는 것이 그게 맞아요. 정당한 그리고 것 기자들 같아요. 기사 안 써도 예. 정봉주 정치쇼 있으니까 예. 이거 들으면 되지 뭐 굳이 기사를 봐야 되나요? 아니 제 일자리까지 김용민의- 뺏어가세요.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도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김영민 기자예요? 야, 여기 아니잖아요. 시래기입니다. 깔때기들 많으니까 치고 들어갈 틈이 없네. 예. 이게 저 힘들어요. 영화 1987 보면은 예. 그 극 중에서 실제 당시에는 팩트였던 사실들이 있잖아요. 동아일보사의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최근에 이제 동아일보가 기사 플레이하는 것들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저런 깔때기가 있나, 굉장히 비겁하다. 뭐 이런 얘기를 그때의 하죠. 동아일보로 돌아가란 얘기예요. 우리 얘기는. 그럴 수 있으면, 예. 그럴 예. 수 있으면. 예. 그때 동아일보로 돌아가라. 그나마 그때 동아일보 정신을 갖고 있는 건 신동아. 그나마 갖고 있는. 우리 대놓고 비판할 수 있어요. 이제 당시 1987년 때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았던 동아일보는 사주의 간섭보다는 기자들의 어떤 그런 파워가. 단합된 예. 능력도 아니 그 보도지침 칠판에는 거 지워버리잖아요. 네. 이게 보도지침 그러더니 네. 그 삐 처리하면서 그냥 지워버리잖아요. 네. 기자들의 집단지성이 힘을 발휘하던 예. 때였는데 그런 때의 동아일보로 돌아가기를 또 국민들은 바라고 있는 향수가 겁니다. 있는 예. 거니까. 예. 어제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예. 예. 오전에 그 신년사 발표하고 나서 기자회견 약 1시간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뭐 너무나 많은 매체나 그 얘기가 되고 있죠. 예. 현장에서 직접 기자들이 대본 없이 각본 없이 사전 조율 없이 질문을 했고 대통령이 직접 지목을 해서 질문을 받고 답을 하는 형태였는데 이거에 관련돼서 저는 뭐 많은 얘기들이 있으니까 뭐 많이 해왔던 얘기들보다는 기자분들이 지금 어색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이런 그 바뀌어가는 문화에 대해서 어색해하고 있어서 많은 네티즌들의 어떤 반응을 보면요. 대통령이나 기자회견 현장의 그 분위기를 봤을 때는 과거에 오바마 시절의 백악관 같은데 기자들 쪽으로 카메라를 돌리니까 여기가 청와대구나. 기자들 사실을, 쪽으로 돌리니까 박근혜 시절의 기자들이 그대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안타까운 거죠. 슬픈 일입니다. 오늘 구도상 상당히 안 좋네요. 아니 근데 그 참여한 기자들 평가는 어땠어요? 다들 뭐 신선했다라는 평가가 좀 많았고요. 그리고 아직 말씀하신 대로 어색하죠. 사실 이제 대놓고 질문하라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리고 뭐 어제 서로 이제 그 문 대통령과 아이 컨택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잖아요. 인형도 들고 옷도 색깔 튀는 옷을 입고 두 손을 들기도 하고 기자들이요. 네. 심지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생각까지도 벌떡 하죠. 일어난 기자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손 들고. 그렇죠. 아이 컨택 옆에 있는 기자 보고 있는데 자기를 본 줄 알고 일어났던 거죠. 그분이 이제 어제 그 하하영 기자와 같은 곳에 있는 원래 그 문 대통령과 친분이 있기 때문에 김보현 기자. 예, 예. 예. 김보엽 기자. 예. 요즘 털 많이 났나요? 어제는 깔끔하던데. 그 이제 내년쯤 되면은 누구세요 근데? 예, 저 시사평론가 시래기 김용민입니다. 예. 예. 아니 그 내년쯤 되면은 기자들이 이제 예. 대통령의 그 눈에 띄기 위해서 추장복장을 하고 막 나타나서 이제 퍼포먼스들을 할 줄 몰라요. 그러면은 저는 도리어 그게 굉장히 국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줄 거라고 아니 지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이명박근혜 정권을 지나면서 예. 백악관에서 기자회견할 때 대변인 나와서 할 때 혹은 대통령 나올 때 손들라 그러면 예. 이 자기 손이 안 들까봐 예. 이러고 막 드는 모습들 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했어요. 예. 저긴 저렇게 자유롭게 질의응답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왜 저렇게 써준 거로만 하지? 심지어 순서까지 다 정해놓고는 손을 들어 막 이미 다 누가 얘기할지 다
정해놓은 상태인데. 아니, 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쇼를 한 거죠 한마디로. 이게 오. 각본대로 진행이 된 거지. 손 드는 건 마저도 지문이 있는 거죠. 지문이. 1987을 거기서 찍어요? 예? 영화를 왜 거기 가서 찍어? 그러니까 아무튼 어제 그 전반적인 그 기사들이 나온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눈에 띄기 위한 여러 가지 그 화제성들 그런 것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작 내용을 들여다 보면 그 많은 분들이 뭐 정치 경제 뭐 외교 안보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어제 질문을 받았잖아요. 질문이 너무 많이 겹쳤던 거 아닌가 기자들 간에. 그리고 질문이 겹친 것도 겹친 거지만 기자들이 질문을 할 때 저도 방송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뭘 물어보고 싶은 거지? 맨 마지막 문장 하나면 됐던 건데 앞에 뭐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이제 제가 보기엔 꼭 그런 얘기. 저도 인터뷰 많이 질문이 하니까. 문제가다. 아하. 제가 인터뷰 많이 하니까 정말 좋은 인터뷰를 하려면 질문을 멍청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답을 해주는 사람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 형태로 답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었고 내가 대통령이다. 내가 대통령이다? 아니 그래 한번 해보고 싶으신가 봐요. 아니 언제 출마 선언하십니까? 이런 거예요. 가장 기억에 남는 한번 해보세요. 멍청한 질문을. 멍청한 질문이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그냥 하우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네.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가 마지막에 붙으면 되는 건데 어제 제가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건 질문을 너무 예스와 노를 이끌어내는 질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신문 기자 스타일과 방송 기자 스타일이 따로 있어요. 신문 기자 같은 경우에는 그 방송 기자는 말씀하신 대로 딱 처음 얘기가 나오길 원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해야 되고 질문을 그렇죠. 구구장장하면 정말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신문 기자들은 이런 배경에서 이런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딱 흔히 얘기하는 그 주제와 야마를 정해놓고 질문을 하는 거죠. 원하는 답을 듣기 위해서 하죠. 제가 그래서 어제 보면서 제일 답답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예. 그럼 대통령이 그 질문이 장황했든 어쨌든 답을 하죠. 예. 그렇다면 이 기자가 다시 질문을 하거나 다시 논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어야 된다. 세컨 질문이 있어야 된다. 앞으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을 제안을 하자면 그렇게 서로가 주고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이나 좀 답을 골라보면 질문 자체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어제 어찌됐건 그 댓글 관련된 그 질문을 했던 충분히 힘들었잖아요. 그 기자. 그 기자가 너무 힘들었다고는 하지만 어제 결국은 세트를 정해놓고 질문을 받았던 내용들인데 해당 사항이 거기에 적합한가도 저는 생각이 들었었고. 아니 근데 대통령이 또 현답을 했잖아요. 그렇죠. 나처럼 이렇게 많이 받아온 사람 있냐. 그 대통령이 받은 그 댓글은 사이버하고 국정원에서 받은 거 아니에요. 뭐 댓글은 뭐 조선팔도에 있는 댓글은 다 받으셨으니까. 그 이제 조선비즈라는 매체에서 기자 활동하시는 분이 질문을 했고 그 질문도 저는 사실 처음에 뭔 얘기하려고 저러지라는 얘기를 생각이 들었어요. 나름 점잖게 하려고 돌려 얘기한 그것도 거죠. 웃긴 것 같아요. 점잖게 한다고 올해 했는데 나가면 우리 정인석 기자 엄청 까이겠다. 질문 자체가 저는 악플 좋습니다. 공세겠다 싶고 그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답도 하나라고 봐요.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라. 그 또한 국민들의 의견이고 아니 표현이죠. 많은 기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 뭐 연예인만큼은 아니지만 악플은 당연한 거다. 이러다 저한테 폭탄 올라. 근데 정인석 기자님 그 악플을 왜 봐요? 안 보면 되잖아. 아니 메일로 오잖아요. 메일로. 제가 기사 밑에 찾아보진 않지만 메일로도 이제 보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스킵하세요 그냥. 봐야죠. 저에 대한 관심인데. 아니 그것도 저기 그 화제 그 질문 예. 그 뭐 악플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당신의 지지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라고 했는데 이 이른바 기사에 악플을 다는 사람들을 왜 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로 다 이렇게 이른바 묶어버리는지 그룹으로 도매금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그 분노하는 그런 네티즌 의견도 있었어요. 맞아요. 네. 아니 그렇게 그 선입견을 갖고 규정해 버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암흑의 빠들이 지금 준동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의견들 하나하나를 다 싸잡아서 매도를 하는 이런 것도 언론인의 자세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올해가 무술년 개띠 해지 않습니까? 그 개들 많이들 좋아하시고 반려견 정말 예쁜데 안 좋은 개 두 마리가 있다 그죠?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개들. 어떤 게요? 편견하고 선입견. 편견과 선입견. 이게 그 얘기 지금 어제 밑으로 날린 거예요? 주워 들었어요. 급 당황하시네. 이분 누군가 봤더니 고현준 만평작자. 만평작자. 뭐 이 작자가 만평작자. 악플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제가 주로 받는 악플은 그림을 왜 이렇게 못 그리냐. 아주 결정적인 악플들. 치명적인. 여러분들의 의견을 꼭꼭 전 챙겨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저처럼 강력한 팬덤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악플 무지하게 들어와요. 그럼 악플만 건너뛰면서 봐요 그냥.
그럼 뭐 신경 쓰면서 살아? 그러니까 악플을 보고 데미지를 입느냐 그렇지 않느냐겠죠. 예. 저는 악플마저도 즐기는 편이라서. 아, 네.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전 악플이 좋습니다. 무플보다. 오. 네. 진짜로. 근데 무풀일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래도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언로가 좀 열리고 이렇게 자유로운 질문과 응답이 있는 그렇죠. 질의응답이 있는 네. 정치 문화가 선진 문화로 가고 있다 이런 걸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가고 있다. 그 과정이다. 이렇게 아니, 봐야지. 너무 악플 얘기만 하시니까 그런데 네. 저는 어제 그 질문에 가장 저는 인상적인 질문이 예. 미국하고 북한 중에 누구 편이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북미 포지셔닝 간에 얘기를 싸우면 했죠. 네. 갈등이 있으면 문 대통령은 어느 편을 들 거냐라고 오. 미국 ABC 방송에 이제 한국인 특파원이 물었어요. 야. 되게 예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 미국인의 정서를 그대로 반영해주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뭐라고 답변했어요? 정말 그것도 의문현답이죠. 사실 미디어 트레이닝이 잘 돼 있다 저는 느꼈는데 보통은 이제 뭐 당황했을겠죠. 근데 결국에 누구 편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안 하고 한국과 미국은 잘 지내고 있다. 그렇죠. 정보를 잘 공유하고 있다. 예. 이 정도 선으로 얘기를 했죠. 결국은 남북 회담을 투트랙으로 간다. 하면 북한에서 항상 남쪽에 물어본답니다. 우리 똑같은 질문을 북한하고 미국하고 갈등이 있으면 동무는 어느 편이야? 이런 식으로 묻는다는 거예요. 항상.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한 발 더 나갔고 이랬어도 좋았을 뻔했는데 제가 있는 한 북과 미국은 절대 전쟁할 수 없습니다. 그 말도 하죠. 그럼요. 멋지네요. 실질적으로 네.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이고 정책이거든요. 예, 이게. 예, 예. 왜 저는- 싸우죠? 제가 있는데. 그리고 Why 이번에 fight because of me? 아마 청와대에서 듣고 있을 겁니다. 정말 답답하네요. 예. 그리고 또 동시에 이제 또 미국에서 AP 특파원이 물었던가요? 예. 이번에 남북 대화하게 된 것에 트럼프의 공이 얼마나 되는 걸로 보이냐라고 또 물었죠. 매우 크다. 매우 크다라고 해서 다들 very big. 웃었죠. 예. 엄청 크다. 엄청 크다라고 얘기했죠. 그것 그래. 때문에 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를 하게 된 게 아니라 분위기가 좋았던 게 아닌가. 실제로 그런 생각이 트럼프 돼요. 대통령 분석하는 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고마워하는 사람이 자기 트위터에서 자기 자랑할 수 있게 소재를 제공해 준 사람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인터내셔널 슈퍼 그랜드 빅깔대기가 트럼프예요. 왜냐하면 지금 남가북이 대하는데 느닷없이 자기 정책 때문에 이랬대. 예. 그럴 때는 그거 얘기 안 하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야.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응을 잘한 것 같아요. 잘한 거죠. 네, 진짜로. 네. 트럼프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아는 거지. 예. 네. 저는 저 장면이 가장 그 귀가 솔깃했는데요. 라디오로 들어서 103.5로 들었습니다. 러브 FM. 예. 중계했지 않습니까? 예. 어제. 예.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예. 관련한 언급을 하면서 왜 한일 사이의 합의를 파기를 한다든지 재협상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거는 정부와 정부 사이에 합의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2015년 12월 28일의 합의를 그 파기 재협상 차원을 넘어서서 인정 자체를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렇죠. 대상으로 두질 네. 않는 거죠. 네. 그런 선언이었어요. 그리고 정부와 정부 사이의 합의가 아니었었어요. 각국의 국방부 그 외교부 장관이 발표한 선언문이 그냥 각자 알아서 예. 윤병세. 예. 비응세. 예. 근데 이면 합의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이면 합의가. 아침도 안 먹었는데 이면수가 생각나요. 이면 합의. 그 과거 정부들은 왜 이렇게 이면 합의를 해요? 왜 국민들한테 제대로 소상하게 굉장히 이면 중요한 합의, 문제인데. 이면 합의라고 그러지 않고요. 그걸 전문 용어로 꼼수 합의라고 그러는 꼼수 거야. 합의. 그럼요. 예. 뒷거래. 나 꼼수 출신이 이면 합의가 뭐야? 그게. 뒷거래. 뒷거래를 한 건데 그러니까 그 과정이나 그 결과도 하나도 정의롭지 않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 문제는 정부와 정부 사이에 합의할 내용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의 문제다라고 선언했다는 점은 저는 뭐 재협상 파기 차원을 넘어서 뛰어넘는 거죠. 더 큰 그럼요. 이 합의의 권위를 완전히 바람을 빼버린 그런 선언이었다라고 생각을 거기에 합니다. 담겨 있는 함의는 이렇게 들리네요. 저는 이제 그거 안 봤는데 여기서 들으려고 안 봤어요. 예. 함의가 뭐냐면 예. 역사적 진실 앞에 좀 부끄러운 줄 알아라. 아. 예? 예. 그런 느낌이 딱 와요. 듣는 예, 순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과 관련해서는 또 우리 정부가 부담하겠다. 그러니까 이걸 일본으로부터 받는다든지 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한 점도 굉장히 중요한 그 우리가 중심에 이 피해 할머니들을 빼놓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그거 뭐야 10억엔 그거는 이번에 김현수 선수한테 좀 빌려달라 그러면 돼요. 김현수가
그 컴백하면서 4년 동안 연봉이 96억이에요. 그거면 다 갚아요. 김현수가 누군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야. LG 트윈스에 이번에 계약하신 예. 네. 볼티모어에서 뛰다가 돌아오신 예. 김현수 선수. 타격 머신 네, 연봉을 엄청 받았죠. 4년 해갖고 96억인가요? 네. 그거 달라 그러면 돼요. 김현수 잠깐만 줘라. 글쎄요. 뭐 김현수 선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자, 어제 사실은 그 외신 기자 3인방? 3인방 모두 또 공교롭게 여성분들이었고 예. 일단은 그 워싱턴 포스트의 아나 이분은 파이트? 그 아나 파이필드? 예, 뭐 파이트? 이름이 아나 예, 파이트. 그런데 그 처음에 인사를 한국말로 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것까지는 한국말로 하고 지금부터 영어로 하겠습니다라고 질문은 영어로 했는데 그때 뭐 다들 기자단 모두 함께 웃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BBC의 로라 비커 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ABC의 조주희 기자. 조주희 기자까지 해서 이 외신의 3인방. 아, 조주희 기자는 판도라 나왔던 그 조주희 기자?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 그래서 그 어제 기자가 그 이제 누구 편이냐고 물은 거예요. 북한하고 한국하고 북한하고 미국하고 북미 간에 분쟁이 누구 있으면 포지셔닝을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을 아, 조주희 했었는데 기자가요? 예. 그래서 판도라에서 잘렸나? 글쎄 뭐 하여튼 자꾸 새는데 이 세 명의 외신 기자들은 이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각자 그 개인 SNS에다가 어떤 소감 같은 걸 올렸어요. 과거 혹은 현재 백악관하고 비교해봤을 때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기자회견은 너무나 좋았다. 아하. 75분이라는 긴 시간을 할애했고 그리고 올드 미디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거기에 아예 명칭을 했더라고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KBS. 이 올드 미디어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온 소규모 지역지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질문을 받았던 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17개 매체 중에 어제 그 질문을 했던 지역지가 5군데였어요. 예. 뭐 충청권에 있는 곳, 대전, 울산, 강원 뭐 이렇게 지역에 있는 매체들도 질문을 할 수 있었고 과거에는 그렇게 좀 두각을 못 냈다 그러더라고요. 과거에는 아예 그 질문 순서에 빠져 있었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뭐 적절히 잘 들어갔던 것 같고 그 왜 수호랑 인형 들었던 분이 인형 예. 들어서 그 지목 받으려고 했던 분이 강원도민일보 기자이잖아요. 평창 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에서 온 강원도민일보 누구입니다. 아유 인상적이네요. 네,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하나하나 다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아 그분들은 그 세 분이 다 이렇게 인상적이고 좋은 기자회견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백악관이 아니라 지금의 백악관을 다 비교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백악관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을 이 한국 정부가 예. 대한민국 정부가 과거 한국 정부와 지금 문재인 정부를 비교한 게 아니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현재 도널드 트럼프의 행정부 백악관의 기자회견 모습과 특히나 이제 어제 로라 비커 BBC 특파원 같은 경우는 워싱턴 특파원을 했었거든요. 예. 그렇죠. 옛날 오바마 정부 때 그런 자유로운 분을 하다가 지금의 이제 트럼프 불통. 정부의 이제 불통 예. 당신은 뭐 많이 했어요. CNN 기자한테 가짜 뉴스 하는 기자 답변 질문 안 받아. 그러니까 가라고, 이거 페이크 가라고 뉴스 막 했잖아요. 이런 소리를 막 했었잖아요. 예. 그런 거하고 너무 비교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오바마 시절에는 소통을 잘했잖아요. 그렇죠. 정치부장하고 늘 토론하고. 이번 기자회견을 백악관식을 그걸 벤치마킹해서 가져온 거죠 사실. 이전 오바마 정부 전까지의 백악관 기자회견 스타일을. 그 예전에 왜 대선 토론회 할 때 그 정책실장한테 뭐 질문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해가지고 한번 구설수에 오른 적 있었잖아요. 이번 에 예. 실제 장하성 실장한테 또 답을 넘기기도 했었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그냥 광고 없이 쭉 갔으면 좋겠는데. 자, 채널 광고 듣고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 살살살살. 정봉재 정치쇼 3부 아빠들의 왕수다. 이게 아빠들의 왕수다가 재밌어요. 이게. 그래요? 예. 왜냐하면 근데 이게 참 이 세상사하고 똑같은 게 처음에 재밌던 것들이 재미가 없어지는 반면에 처음에 재미없던 것들이 바닥에서 시작했어. 예. 저희는 진짜 바닥 치고 왔어요 진짜. 진짜 이 바닥에서 시작한 게 예. 생존력이 있어요. 저희 목요일 항상 간단하게. 원래 다른 프로는 이렇게 땜빵이 들어오면 죽거든. 땜빵이 들어오면 또 사는 프로야 이게. 아이 뭐 땜빵이 들어와서 사는 프로는 땜빵이 아니었죠. 주전 같은 그렇죠. 예. 아니 땜빵이 자기 능력의 지금 10%밖에 발휘를 못해요. 왜 저 양반은 막말을 해야지 이게 이제. 막말해야지 빵빵 터지거든. 오죽하면 그 청취율 조사에서 인기 조사에서 에어컨한테도 졌잖아요 한때는. 슬픈 일이네요. 예. 자,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청취율 조사 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니 뭐 당황하지 마. 청취율 조사인데 당황하는 사람 봤어요? 당황하면서 바로 끊어버리시는 분들 있죠. 그렇죠. 자, 따르르.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라디오 들으셨나요? 네. 네. 무슨 프로그램 들으셨어요? 정봉주의 정치쇼 들었어요. 진행자는 정봉주겠네요. 봉도사님. 이렇게 안 묻습니다. 진행자는요? 예, 진행자는요?
봉도사님이요? 땡. 김용민입니다. 제야의 종수입니다. 진행자 반드시 정봉주. 오늘도 들어오는데 학생들이 견학 오잖아요. 네. 학부모님들이 6분이 같이 오셨어. 네. 근데 6분이 다 키가 70이 넘어. 어머님들이. 다 늘씬해. 다 훌륭하신 분들이야. 그런데 봉도사다. 그런데 이 청출 조사했을 때 봉도사다 그러면 큰일 나요. 정봉주다. 정봉주라고 예. 세 글자를 또박또박. 자, 방송국은요? 스브스 아니고 SBS요? 예, SBS를 그 BBC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미국 진출은 아직도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네. SBS 띵동댕. 이번에 이제 한 10% 우리도 두 자릿수 넘겨야죠. 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돼도 관계 없어요, 뭐. 땜빵이 들어오는 방송이니까. 자, 다음 이슈. 예. 정유석 기자님. 네, 남북 고위급 회담이 1월 9일 날 엊그제 있었죠. 예. 처음 치고 25개월 만에 재개한 거 치고 다들 성과가 있었다. 성과가 더 많습니다. 예. 야당에서 또 비판하잖아요. 이럴 거 왜 했냐. 뭐 북한에 넘어간 거다. 그리고 비핵화 넘어가겠냐. 비핵화가 그게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아니, 있는데 북한 넘어가면 우리 그 대표는 북한으로 넘어갔어요? 일단은 첫 출발은 산뜻했다. 순조로운 것 같아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평창 올림픽인데 평창 아하. 올림픽에 참가한다는 걸 확정을 그렇죠. 했죠. 야, 대규모. 맞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선수는 응원단, 예술단. 벌써 지금 입가에 예. 미소가 그냥 만연한데요. 네. 부산 아시안 게임 때 뭐 인천 아시아 육상 선수권 때 선수들보다 오히려 응원단이 더 주목을 맞아요. 받았었죠. 이번 올림픽도 사실은 선수단 규모는 그렇게 크지가 않을 거거든요. 10명 네. 내외로 보고 20일에 IOC에서 남북 회담을 같이 한답니다. 예. 거기서 결정이 될 거고요. 근데 요번이 다른 게 그동안은 선수단하고 응원단만 왔어요. 네. 인천이든 부산이든 대구든. 근데 이번에는 예술단이 오고요. 그다음에 기자단도 온다고 하고 오호. 태권도 시범단도 온다고 어허. 하고요. 그리고 올림픽위원회 대표단도 오고 그리고 되게 생소한 북한에만 있는 참관단이라는 것도 온답니다. 아, 그게 이제 응원단인가 보죠? 참관단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뭐 해석이 되는데 주로 이제 이거 대회 자체를 보는 그냥 그것 자체로 그냥 보는 오. 이런 참관단이라는 거죠. 뭐 근데 엑스포에 참가하듯이. 맞습니다. 근데 뭐 그것만 보겠어요. 이제 다른 야당에서 것들- 이제 또 모르겠네. 저 대규모 정보 요원들이 그렇죠. 뭐 내려온다. 감시요원이다. 아니 그럴 이거지. 수도 있죠. 예. 사실 거기 안에 누가 있는지는 모르는데 그런들 우리나라에 이미 다 노출된 언론인데 뭘 와서 참관을 해요? 팟캐스트면 모를까 또. 팟캐스트도 참관할 걸요. 그 리성권 저 북측 대표가 오자마자 그 왜 조민규 장관 스케이트 어렸을 탔다는 때 거, 탔던 예. 그게 바로 전날 보도였거든요. 예. 그걸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 당연히 보죠. 그러니까 다 보고 있는 이 거예요. 정치 쇼도 좀 다 듣고 듣고 있어요. 있을 거예요. 예. 그 정모 장관이 있어요. 예. 우리나라 통일부 장관 했던. 정세현 장관이라는 분이 어떻게 계시고 하세요? 정봉영 장관도 있습니다. 아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하다가 북한에서 우리 정봉주 의원 관심 많을 거라서 아니 제가 뭘 하는데 그 팟캐스트 하잖아요. 다 듣는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죠. 예. 팟캐스트는 땜빵도 잘하실 거야. 땜빵 김용민 선생. 예? 그럼요. 아니, 그런 분들한테 청취율 조사해야지 다 확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북한 좀 팟캐스트는 넓혀야 돼. 청취율 전 조사. 세계 어디서든 다 들을 수가 있으니까. 오, 예. 그래요? 예. 인터넷 환경만 있으면 뭐. 야, 그거 대단한 거구나 팟캐스트가. 이 예를 들어서 그 데이터나 이런 것들에 간섭이 없잖아요. 북쪽은 엄청 깨끗하게 잘 들릴 걸요. 그럼 팟캐스트 했었잖아요. 네, 했었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북한에 가서 이제 남북 교류가 좋아지면 북한 가서 구시가면 되겠네. 아유 뭐 어디든 일자리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갑니다. 가서 김정은 계속 비판하다가 김정은을 비판할 수도 있고 저는 뭐 다 비판할 수 있다고 아니 생각해요. 우리나라 탤런트 김정은이라 그러면 되잖아. 아 그럴까요? 부자 되세요. 우리가 잡담 방송이 뭐 뉴스로 전해줘야지. 네, 근데 이제 선수단 규모는 아마 사장체가 될 것 같고 누가 대표로 오느냐도 지금 관심이고요. 그렇죠. 아하. 대표단의 대표. 그렇죠. 얼굴. 북한 대표단의 대표. 어. 김여정이 오면 그리고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딸인 아방카. 아방카가 오면 그림이 되겠네라고 기대는 하는데 예.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럼 우리 미국은 국민들은 있죠. 헐 대박. 그렇겠죠.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차려놓은 잔치에 예. 정말 이제 북미 간의 대화가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럼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지금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지금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가 있잖아요. 유엔 예. 제재도 있고 안보리 제재. 한국도 자체 제재가 있고 미국도 제재가 있는데 어떻게 오느냐가 문제예요. 비행기를 못 띄운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유엔 제재나 안보리 제재를 보면 북한 선박 항공기에 대한 이동도 막고 있고요. 한국이 제공한 비행기 내지는 수로의 배 선박 서비스도 막고 있어요.
가능한 건 육로밖에 육로로. 없는 거죠. 그래서 예. 지금 또 나오는 아니면 게 도로. 예. 예. 그래서 지금 동쪽으로 오느냐 서쪽으로 오느냐를 두고 앞으로 이제 회담을 한다는 거고 왜 또 군사회담을 할 수밖에 없느냐. 내려올 때 군사회담 거기 한 라인을 연락을 해야 돼요. 그렇죠. 내려간다. 내려간다. 무장 해제하라. 그래서 군사회담이 병행할 수밖에 없고 군사회담도 평창 올림픽이 지금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 유엔의 제재를 군사 훈련도 지금 예외적으로. 연기했기 때문에 이 예외적으로. 기간 중안에는 한시적으로 제재를 푸는 거예요. 그걸 오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정확히 진짜 봉도사님 정확히 예상하시는데 오늘 아침에 브리핑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걸 유엔과 미국과 한번 협의를 해보겠다. 그러니까 이제 예외를. 그래서 어제 저녁에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 통화한 내용이 다 공개되진 않았지만 아마 이런 내용이 그래서 북미 간의 대화가 되면 그다음에 이렇게 한시적으로 접는 이런 기술적인 문제도 실무자들에게 좀 지시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가능성은 충분히. 그러니까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그냥 느닷없이 자기 생각은 얘기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분위기를 알고 얘기했을 거고요. 최용해가 북한의 이제 2인자로 알려져 있죠. 예. 이분도 이 사람도 제재 대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못 올 거다라고 하지만 이것하고 또 굳이 연관시킬 필요가 있냐. 약간 말씀하셨던 대로 해석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재라는 게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마가 아니거든요. 그게 지금 대문은 쫙 막아놓고 있지만 조그맣게 쪽문 하나 열어놓는 거죠 이 뒤에. 예. 저는 이미 그 선이 닿아 있는 예. 경의선을 통해서 그리고 중앙선을 통해서 신경강선을 통해서 철도로 이렇게 개성에서 평창까지 이동하는 그 그림을 상상해봐요. 아니, 개성에서 평창까지 오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네. 북이 이동하는데 북은 이게 지금 그 철로 사정이 안 좋았고 예. 30km 이상을 못 달려요. 근데 이제 뭐 개성에서 출발하면 얼마 안 있으면 바로 아니, 개성까지 또 내려오는 게. 예? 개성까지 자기들이 내려오는 게 힘이 들잖아요.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러니까 평양에서 전세계를 뛰어갖고 바로 오는 게 제일 좋죠. 근데 그건 뭐 지금 제재 상황이라고 하니까 예. 육로로 이동한다면 어찌됐건 철도가 됐건 도로가 됐건 개성까지는 와야 예. 육로로 온다면. 아니 그래도 이번 기회에 제재하는 것에 거의 틈을 내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예. 돌 하나 빼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해갖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다 좋은데 제재 계속 가되 요 기간은 한시적으로 좀 풀자. 근데 끝나자마자 야 또 제재하자.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창피하잖아 그게. 그 부산 아시안 게임 때 왜 그 다대포 앞바다에 배를 띄워놓고 거기 우리 응원자들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예. 그 지금 크루즈 얘기가 계속해서 활발하게 또 진행이 되는 게 한국에서 크루즈를 보내서 북한 선수단 혹은 뭐 예술단 참관단 다 이렇게 데리고 맞아요. 오는 예. 방법을 강구하는 게 강원도에 사실은 이 대규모 인원이 오면 숙소 문제도 굉장히 좀 그렇죠.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배가 온다면 그게 동시에 해결될 수 있지 우리가 배를 않을까. 띄우면 그렇죠. 좋은 방법이네. 배에서 예. 배에서 머물렀으니까 부산 아시안 게임 때도. 강릉 예. 뭐 그러다 항구에서 크루즈가 예. 시설이 그냥 우리가 배에서 하는 불편한 게 아니고 완전히 대형 호텔 갖다 옮겨놓은 거예요. 크루즈 타보셨어요? 세월호 예전에 한번 타봤는데 아니 저도 못 타봤어요. 예, 근데 예. 그 타본 사람들 그러더라고. 크루즈가 뭐죠? 정말 좋은 크루즈는 그렇죠. 그거 몰라요. 크루즈 이름이 로빈슨이에요. 로빈슨 크루즈. 크루즈 크루소. 여기는 진짜 외국 사람 성까지 다 바꿔놨다. 근데 조명균 장관이 이번에 회담을 하면서 예. 뭐 남북 고위급 회담을 하면서 평창 올림픽을 3피읍 올림픽으로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피읍. 예. 근데 피읍은 사실 제목이 안 되고 그냥 3평 올림픽이에요. 삼평. 평양, 평창, 평화. 평양, 평창, 평화. 평양에서 평창으로 연결되면 그게 예. 곧 평화라는 얘기인데 그걸 사실 말씀하시는 그 이동 동선으로 사실 만들 수 있는 거죠. 사실 말씀은 평양에서 출발해서 어떤 형태로도 오든 간에 평창에 딱 오면 그것 자체가 상당히 뭐 기사도 될 수 있고 그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직접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래서 요 기회를 미국과 북한이 대화가 되면 요 기회를 우리는 철저하게 활용을 해야 돼요. 다시 그래서 요때 뚫어놓은 것은 불가역적. 불가역적 여기서 예.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역적될 것 같은데요. 불가역적 역진 방지. 촉진 방지. 빠꾸 금지. 백도 금지. 예. 자 다음 뉴스. 제가 준비했는데요. 예. 아랍에미리트 이면 합의, 이면 합의를 왜 넘어서 이면 합의를 이렇게 해요, 진짜. 이 위안부 합의 건도 그렇고 말이죠. 예. 이게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면 뭔가 나라에 큰 위험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 같은데 국민을 다 속였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을 기만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자 2010년 11월 11일
이때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위원 참 오래 했죠. 국방위원장도 지낸 예. 유승민 현 바른정당 대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는데 그때 이제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이 김태형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 국회에서. 네, 오. 유사시에 우리 군이 아랍에미리트의 유사시에 예. 우리 군이 자동 개입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보도도 나왔고 자 그런데 이거 어떻게 사실이냐? 이게 정말 그런 합의를 했느냐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예. 그때 김태형 장관은 부인했습니다. 강력하게 부인했죠. 예, 뭐 여러 번 물어봤는데 여러 번 예. 부인했고요. 근데 보니까 이게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주요 신문들을 통해서도 보도가 됐습니다. 우리 군의 자동 개입설, 아랍에미리트 위기 시에 우리 군 자동 개입설. 자, 그런데 그날 말이죠. 김태형 장관이 했던 또 다른 발언이 있습니다. 무슨 발언이냐면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원전 수주에 도움이 된다면 아랍에미리트 파병 적극 추진하라. 이렇게 독려했다는 내용입니다. 김태형 장관에게요. 네. 오. 그 발언 내용을 제가 지금 상황하고 완전 근데 반대로. 하루 전에는 예. 자기가 국회 그 자기가 마치 전결로 국회에 알리지 않은 거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네요. 자, 근데 이제 이걸 갖고 예. 뭐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동 개입설, 아랍에미리트 유사시의 자동 개입설과 관련해서는 김태형 장관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를 안 했다. 예.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이 원전 수주를 위해서 파병 적극 지원하고 추진하라라고 이게 말하자면 김태형 장관이 보고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했다. 이 내용과 관련한 보도는 제가 어제 찾아냈어요. 2010년 11월 12일 MBC 뉴스투데이에 보도가 된 내용인데 실제로 그 육성도 나왔고요. 김태형 장관의 그렇게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 2010년 몇 월 며칠이요? 11월 12일. 그러니까 11월 11일에 그런 국방위 회의가 있었고 그 이튿날 MBC가 보도한 내용이었는데. 우리 김영민 PD가 이런 찾아내 귀신이에요, 귀신. 예. 자 그렇다면은 김태형 장관이 그렇게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잘했다, 추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와중에 우리 군의 자동 개입설은 MB한테 보고를 안 했을까요? 김태형 장관이? 상식적인 생각을 해봐도 예. 국무회의란 게 있고 그래서 뭐 짜장면 먹으면서 장은 안 못되는 얘기인데. 예.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확인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국무회의에서 우리 군의 자동 개입설은 이미 그 안이 통과가 됐다. 그 국무회의에 그 의장이 누굽니까?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 몰랐다는 얘기일까요? 그리고 우리 군의 자동 개입설은 당시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여러 언론들이 보도를 했고 국회에서 질의까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MB가 우리 군의 자동 개입설 그거 사실인가? 자기가 정말 몰랐다 하더라도 그 물어볼 만한 사안 아니었냐 이거죠.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국무회의 통과하는데 뭐 그럼 졸면서 그 MB 아바타가 그럼 뭐 안철수 가서 회의랍니까? 어쨌든 군 통수권자잖아요, 대통령이. 자, 그럼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퍼즐이 완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이어폰 꽂고 있는 것도 아닐 테고. 예. 이제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도 김태형 장관은 MB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는 뭐 누가 보더라도 이제 자기가 다 안고 가겠다라는 얘기인데 자기가 다 안고 가기에는 너무나 너무 커졌죠. 이걸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여러 상황들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때 기사를 찾아보니까 진짜 정확하게 퍼즐이 딱 떨어지네. 새로 취재할 것도 없네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MB한테 당연히 보고가 된 것이고 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이 있었다고 하니까 이제 MB가 얘기를 해야 되겠죠. 빼박캔트입니다. 근데 전 하나 좀 묻고 싶은 게 누구에게 지명을 하세요 누군지. 우리 대통령에게 대통령에게 묻고 싶지만 네. 그 대통령과 거의 동급으로 이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김용희 제가요? PD님께 알겠습니다. 야, 여기 그 당시에 자동 개입설에 관한 내용이 예. 조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MOU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MOU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협정으로 가려고 했더니 국회도 비준 동의가 있어야 된다. 비준 동의가 있어야 되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그냥 MOU로 격하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김종대 의원의 주장 아니에요. 협정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조약도 그 국회 뭐 동의가 구해야 되니까 MOU로 갔다. 그러니까 그 지금 김태형 전 장관은 빠져나갈 곳을 거기서 찾는 것 같아요. MOU에서. 그러니까 조약은 맞습니다. 대통령이 맺어야 되는
되는 거고 국회 통과를 해야 있어야 되고 되는 거고. 그런 건데 MOU는 과연 그런 것이냐라고 그걸 믿고 아마 김태형 전 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 아니, 그거는 위증죄도 꼼수죠. 얘기하는데 그렇죠. 예. 꼼수죠. 전형적인 꼼수죠. 꼼수고 그리고 말장난이죠. 그거. 위증죄라는 것도 국회에서 했던 거는 그 당시에는 원래 이제 그 증인으로 나올 때는 그게 위증죄가 적용했는데 그 당시에는 선서, 예. 선서를 안 하는 그렇죠. 그냥 국방위. 현안 예, 보고였어요. 음. 그 김태형 전 장관 그 당시 유승민 의원이 물었을 때 그 당시에는 예. 이런 사람 그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네. 기계 선언을 했냐 안 했냐. 자기가 국방장관으로서 그 어깨에 그 눌려 있는 이 아주 준엄한 무게감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법적 책임만 피해 나가려고 이런 그 무슨 문구 하나 이게 MOU냐 협약이냐 뭐 조약이냐 뭐 따지고 있는 그 자체가 웃긴 겁니다. 이제 이미 그 해외에서 그 다른 나라와 해외가 아니라 다른 나라와 이렇게 어떤 협정을 맺는들 조약을 맺는들 MOU를 맺는들 이거는 사실 국가 안보에 아주 심대하게 영향을 그렇죠. 미칠 국민의 예. 삶에 운이 아주 건데. 막중한 그런 막대한 그런 여파를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면은 이건 당연히 국회 비준 사항이에요 무조건. 아니 그러니까 이란이 시합하고 여기 순위판인데 이란하고 분쟁이 생겨. 근데 이란이 야 우리 저 그 어디죠 지금 UAE하고 싸우면서 한번 붙으려고 그러는데 한국들하고 개입하게 돼 있어. 그 봤더니 MOU래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네. 이러고 싸웁니까? 어찌됐든 군사적 동맹 관계가 있으니 너네 여기 개입하면 안 돼? 그렇죠. 라고 우리에게 강한 적대적 의사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이란에 들어가 있는 우리 기업들 어떻게 합니까? 예. 근데 그 무렵에 또 국방위원회에서 한나라당 김호기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직 의원인데 그분이 군인 출신이에요. 여성인데 예, 그분이 이제 물어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뭐 테러 위험국이냐? 근데 김태형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은 제가 알고 있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예멘 사태에 개입했죠. 예. 그래서 실제로 그 예멘 사태에 그 이제 아랍에미리트의 대적점에 선 그런 군이 그쪽에는 완전 우리가 폭파시킬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타겟이 되는 건데요. 협박을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 위험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김태형 장관이 국회에 그 잘못 보고한 거죠. 그런 그런 분들- 두바이만 가봐서 그래. 그런 분들한테 이 국방을 맡겼던 그때 대통령 도대체 그리고 아이고. 근데 제가요 그 사실은 지난 이명박 정부 때부터 그때도 제가 실액이 아니었습니까? 예. 김태형 장관 발언 그럼 안에는 에어컨 있고 밖엔 실외기가 예, 있는. 그렇습니다. 실외기였습니다. 실외기. 그때 이제 천안함 이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 김태형 장관의 워딩이나 이런 것들을 예의주시해서 봤는데 지금 요즘 이분이 그 이면 계약 특히 그 자동 개입설과 관련해서 이실직고한 거 아니겠어요? 사실상? 그렇죠. 예. 이런 걸 보나 또 그건 뭐 본인이 다 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나 이거는 이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그렇게 혼자 다 뒤집어 쓰더라도 여러 정황 증거에 따르면 자신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다라는 것들이 드러나니까 이건 한마디로 뭔가 행간에 직접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 사실은 이거 MB가 다 시켜서 한 겁니다. 예.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다. 그렇죠. 그래서 배심. 예. 진짜 그것이 뭐 감추고 싶을 의지가 있고 그리고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호할 의도가 있다면 이럴 땐 일절 침묵하는 것이 그렇죠. 예. 상책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뭐 기자를 만나고요. 한마디씩 중앙일보 하고. 기자도 만나고 JTBC 기자도 만나고 나무 깎다가. 예, 다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은 이분이 그만둘 시기 이후에도 제가 봤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좀 굉장히 불편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충분히 유추 가능하네요. 예. 진짜. 그렇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특징이 과거에 친했다 다 떠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우리 정봉주 우리 전 MC, 의원님이 예. MC라고 얘기했어요. MC 자리 욕심내지 말고 그냥. MC정. 예. MC정이 김태형 장관하고 인터뷰를 한번 요청하면은 나오지도 않겠는가? 예. 여기서요. 여기서 좋은 방법.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안 나오면 책임지실 거예요? 안 나오면 이제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에서 초대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일단 저하고 김태형 장관하고 먼저 예. MOU를 맺어볼게요. MOU를 한번 맺어보시고 이명거래. 아니 고정 게스트로 이명거래. MOU를 맺어서 이명거래는 뭐냐면 예. 자동 예.
취재 응하게끔. 예. 그러니까 이제 음성 누군가가 그러세요. 고정 출연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안 나오면 예. 자동 출연. 그 음성 변조 좋네. 김태형 장관이라고 얘기하고 음성만 변조 시켜준다고. 예, 김태형 장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했고요. 김태형. 어머. 야 나쁘지 않은데요. 방송에서 쓸 수 있는 기술들은 다 부려야죠. 그럼요. 예. 예. 그리고 모자이크 처리도 해준다 그래요 여기다가. 얼굴에 신문지 하나 뒤집어 쓰고. 보이는 라디오니까. 예. 자다. 김태형 장관님 죄송합니다. 나오세요 그냥 한번. 김태형 전 장관은 나와서 시원하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본인한테 나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자꾸 예. 그런 거 제대로 또 이렇게 내보내지 않으면요 치질 걸려요. 우리 또 청취자분 중에는 직권남용 위증죄 모두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이제 와서 입을 여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또 피해 나갑니까 이런. 예. 예리하세요. 예, 근데 샵 예리하십니다.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이니까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폭탄 발사해 주세요. 자, 김현준 기자가 김현준, 해주죠. 네. 고현준입니다. 고현준 기자님. 김현준은 옛날에 야구 농구 선수 삼성전자. 네, 안타깝게 예, 돌아가셨죠.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예, 우리 저 초등학교 후배의 한 해. 아 그래요. 금성 초등학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수였는데요. 삼성전자 예, 뒤로 물러나면서 슈팅하는 게 일품. 3점 슛. 페이더웨이 슛이라고 그러죠. 페이드어웨이. 예. 페이드어웨이가 전면적으로 싹 사라지는 건데. 그러니까요. 뒤로 싹 물러서면서 점프를 그 블럭에 안 걸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얼른 보도하세요. 이번에는요 가짜 뉴스 이야기인데 그 민주당에서 이번에 그 가짜 뉴스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었어요 홈페이지 안에. 예, 그만큼 이제 가짜 뉴스에 대한 피해가 크다라는 것인데 이게 미국에서 그 스타벅스 관련된 가짜 뉴스 이거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됐었고 내용인즉슨 그 일종의 그 페이스북에 누군가의 계정에 올라온 글이 캡처가 돼서 여기저기 떠돌면서 이게 일파만파 퍼져나간 건데요. 애틀란타에 있는 그 스타벅스에 일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은 흑인이고 이 흑인이 본인의 경험담인 것처럼 적어놓은 글이었거든요. 백인 손님들이 오면은 뭐 커피에 침을 뱉는다든지, 뭐 어떤 경우에는 그 뭐 피를 묻혀서 그 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는 그 흑인을 비하하는 백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응징하고 복수했다라는 글이 있었는데 예. 이 글이 사실은 누가 만든 건지 혹은 뭐 그 실제 계정으로 밝혀져 있는 사람의 실제 존재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저기 퍼져 나가면서 오히려 그 인종차별 그 갈등을 더 증폭시켜 버리는 그 결과가 초래가 된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특히 백인들이 많이 믿게 되면서 그 흑백 갈등에 아주 큰 뭐 도화선 같은 게 됐던 거거든요. 가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예요. 이게 결국은 그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트윗이라든지 수많은 그 소셜 네트워크에서 여과 없이 등장하는 가짜 뉴스들이 있는데 그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창립자가 그동안은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터치를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입장을 바꾼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그런 걸 시비 거는 사람들한테 미쳤냐 뭐 이런 표현들 썼었는데 이번에는 페이스북 자체에서도 만약에 그 가짜 뉴스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팩트 체크가 된 걸 동시에 게재해서 이것들을 그 감별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는 그 입장을 내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워낙에 가짜 뉴스가 많습니다. 특히 그 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관련된 가짜 뉴스들이 무분별하게 퍼져나가고 있고 사실 이건 제가 이게 경험했던 건데 저희 어머니도 그 카톡을 쓰는데 카톡 단톡방이라는 곳이 있어요. 뭐 각각에. 거기 올라오는 걸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허무맹랑하고 조잡하고 조악한 그 합성물들인데 저희 어머니는 믿으시더라고요. 믿죠. 그 믿고 저한테 얘기하실 때도 굉장히 강한 어조로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해요. 근데 그래서 이거 아니다라고 아무리 설명해봤자 봤는데 야 이런데 이 매체에 올라오는 게 가짜일 수 있어? 그 제가 이 카이스트 다니는 학생인데 지금 대학교 2학년에 3학년 올라가는 친구가 있는데요. 가짜 뉴스 만드는 플랫폼을 과거에 본인이 만들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직접 만난 적이 있었는데 본인은 내가 이러이러한 기사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그 스티커 사진 찍으면 그 폼 만들듯이 만든 건데 그거를 가짜 뉴스 만드는 사람들이 활용을 하거든요. 거기에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넣어가지고 실제인 양 그 실제로 스마트폰에 띄워놓고 보면
정상적인 뉴스랑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오호. 그러니까 그 내용들의 여부를 알아낼 수가 없으니까 일반 그 사용자들은 예. 이 부분에 대한 그 검증을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법적인 책임도 물어야 한다. 예.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에서는 그 본인들의 홈페이지에 예.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었어요. 민주당 예. 알겠습니다. 자 윤영희님 정치적으로 빵빵 터지네요. 임동현님 이분들 의식의 흐름 방송 크크크 권상부님 봉도사님 이 방송 들으면 너무나 통쾌합니다. 자 세 분 인사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벌써 감사합니다. 끝났어요. 그냥 확 끝나는 거예요. 자 저는 광고 듣고 4부 전여옥 전 작가의 시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작가의 남다른 관점으로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는 시간 전 작가의 시선 전효옥 작가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춥지만 오늘 아주 봉도사 목소리가 쌩쌩해서 그래요? 제가 오면서 들으면서 추위를 이겨야지 파이팅 이러고 왔어요. 들으면서 오셨어요? 당연하죠. 왜 그러세요? 땡큐 크리스마스. 자 오늘의 시선 네. 제일 핫한 거 가져오셨어요. 네, 오늘 그 오프라 윈프리 우리 세대는 굉장히 잘 아는데 예. 젊은 세대는 좀 모르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오프라 윈프리는 사실은 미국 사회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남녀 불문 거의 1, 2위를 다투는 인물이에요. 예. 근데 이제 오프라 윈프리가 이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세실 B 데밀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제작자의 이름을 딴 이른바 영화의 공로가 큰 사람에게 주는 공로상을 받으면서 예. 정말 그 사자후를 토한 연설을 해가지고 지금 미국은 오프라 윈프리를 2020 대선 후보에 보내자 이래갖고 막 지금 뜨겁게 다뤄오고 연설을 있어요. 했어요. 네, 그 연설 내용이라는 게 여러분이 아마 그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서 보시면은 또 뉴스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소름이 쫙 끼쳐요. 그리고 저도 그 연설을 한 10분 남짓한데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눈물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근데 정말 피를 토하는 듯한 연설인데 뭐냐면은 미투. 나도 당했다. 그러니까 웨인스타인이라는 그 제작자에게 수많은 여배우가 당했는데 그동안 얘기를 해도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다가 드디어 이제 한 여배우가 얘기하면서 그것이 쫙 퍼지면서 나도 너도 우리도 당했다. 이렇게 된 미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이제까지 남성들의 힘에 의해서 저항하던 여성들의 목소리를 말하자면은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는데 이제 미투 누구나 귀를 기울이고 이제 세상으로 퍼져나간다. 예.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는 소녀들이요, 여성들이요, 이제 새로운 지평선에 새로운 날을 밝았다는 것을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전에 멋졌어요. 들어도 이게 소름이 돋는데요. 제가 좀 잘 전하죠. 예. 근데 정말 멋졌어요. 그래서 딱 그 방송이 나가니까 지금 막 유튜브에 돌 거 아니에요. 그거 떠 있죠. 그래서 굉장했어요 반향이. 어허. 그래서 NBC는 이 새로운 대통령이 나타났다. 딱 이러고 프레지던셜이라는 이 해시태그가 막 오프라한테 붙고요. 그다음에 CNN은 또 이것을 아주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서 뭐라고 했느냐. 아주 정교하게 아주 치밀하게 준비한 대선 후보 선언문이다. 이랬어요. 정치와 전혀 무관한데 어쨌든 감성을 울리고 사회 문제를 깊숙이 파고 들어간. 그리고 오프라는 그동안에 정치하고 무관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치하고 거리는 뒀지만 사실 오바마가 신인일 때 힐러리 클린턴은 알지만 누가 오바마야 할 때 오바마를 막 띄워주면서 또 거액의 후원금을 보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힐러리 클린턴이 나왔을 때는 또 힐러리 클린턴을 아주 지지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트럼프가 되니까 그동안 정치하고 거리를 뒀던 이 오프라 윈프리가 뭐냐면 트럼프가 되는 걸 보니까 내가 정치를 너무 모른다고 해서 생각을 안 했는데 나도 대선 후보 나가볼까나? 뭐 이런 얘기를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한 적이 있어요. 복선은 이미 깔고 있었네요. 깔고 있었죠. 근데 진짜 재밌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라스무스라고 예. 이 미국에서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 건데 라스무센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2020에 예. 만약에 트럼프하고 오프라 윈프리하고 대결을 하면은 가상 누구를 대결? 찍겠느냐. 결과가 놀라워요. 트럼프를 10% 차이로 당당히 눌렀어요. 야 선언도 안 했는데. 네. 현역이 트럼프를요. 어허.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까요? 트럼프하고 오프라하고 했을 때 오프라에게 48, 트럼프에게 38. 10% 차이인데요. 자, 이게 재밌습니다. 민주당원인 경우는 76%가
또는 공화당의 경우도 22%가 그다음에 예. 어느 당도 지지하지 않는다가 44%가 오프라 윈프리를 지지한다고 했어요. 굉장한 거죠. 근데 반면에 트럼프는 공화당은 66, 민주당은 단 12%, 아하. 무당파는 38%. 야, 이런 시작이면은 해볼만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이미 25년 동안 토크쇼를 진행을 하면서 네. 대중들에 또 완전히 노출이 돼 있었잖아요. 노출 정도가 아니고 네. 그리고 이제 토크토 진행자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수많은 자선 사업가 아. 또 수많은 사회 운동을 했어요. 예를 들어 오프라의 북클럽에 책을 이 올리면은 그건 그날로 베스트셀러가 돼요. 그것도 막 5, 6주 계속해서. 아. 왜 시크릿이라는 책도 예.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실 거예요. 뭐 또 1000개의 태양이라고 떠오르는 태양이라고 그 이라크 출신의 의사가 썼던 저도 이 책을 굉장히 그 감동 깊게 읽었는데 이 책도 오프라가 그냥 소개를 하니까 확 뜬 거예요. 오프라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생아였고 14살에 아이를 낳았고 미혼모였고 또 아이가 죽었고 아주 쓰라린 인생의 바닥에 있을 때 오로지 책만이 나를 구원했고 책을 통해서 나는 일어설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 미국의 책 읽기 운동을 했고요. 본인도 그다음에 독서광인가요, 그러면? 아, 대단한 독서광이죠. 그래서 오프라는 그 쉬고 있을 때는 뭐냐면 책 읽고 있을 때라고 본인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와이에 아주 멋진 그 별장에서. 별장이 있는데 어허. 그 별장에서 하는 일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요가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할 텐데 책을 읽고 있다. 이거야말로 나의 최고의 힐링이다. 이런 인터뷰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엔젤스 네트워크라고 해서 예. 이 천사의 이제 말하자면은 네트워크인데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잔돈, 동전 있잖아요. 응? 예. 뭐 이 나임이라든가 뭐 쿼터라든가 이런 거를 이 기부를 해라. 그러면은 한 주 미국의 주마다 한 명의 이 소녀들을 또는 불우한 사람들을 대학에 보내는 네트워크를 만들겠다. 이래 가지고 그동안에 어마어마하게 무려 55개 학교에 그 수많은 그 소년들을 이제 대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오프라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텔레비전에 이용당하지 말라. 텔레비전을 이용하라. 이용하라. 이래서 좋은 일을 많이 했고 아프리카에도 이 소녀들이나 소년들을 위한 학교를 세웠고요. 또 뿐만 아니라 자기 쇼 자체에서 예. 우리나라는 그게 너무 엄격한데 이 텔레비전 쇼에 방청객으로 나오는 분들이 보면은 막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나올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예. 말씀드려서 뭐 중산층이라든가 너무 오프라 보고 싶은 사람이 나오는데 방청객들에게 자동차 한 대씩 주기도 했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내가 $500 쏜다. 근데 대부분 그런 혜택을 받은 분들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가난한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오프라가 마치 이제 구세주처럼 또 그게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잖아요. 그래서 수도 없는 이야기를 이 오프라 윈프리는 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스토리가 있어야지 이 거물이 되고 스토리가 그러니까요. 있어야지 대선 후보가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오프라 윈프리 그 스토리를 지금 들어보니까 네네네. 이후의 인생에 무슨 뭘 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보다도 삶 자체 한순간순간 매 순간순간을 정말 아주 그 인성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흔적이 좀 보여요. 그럼요.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이나 스탠포드 대학에서 오프라 윈프리가 이제 이 특별 연설을 한 게 예. 있어요. 졸업생들을 위한. 근데 이제 정말 오프라 윈프리가 하버드라든가 스탠포드에 이렇게 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스토리를 주잖아요. 예. 그다음에 감동적이고. 근데 거기에서 한 연설을 이렇게 제가 이것도 유튜브에 떠 있습니다. 번역도 다 돼 있어요. 여러분 꼭 보시기 바라요. 근데 하버드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 같은 사람이 이 하버드 졸업식에서 이 축하 연설을 하는 것 자체가 예. 나는 내 인생에 이제 대단한 거라고 성공이다. 생각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수많은 실패를 했다. 너희들이 하버드의 이 졸업장을 갖고 있겠지만 너희들도 실패할 거다. 실패할 것이다. 근데 실패란 뭐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돌려지는 걸 의미한다. 그러니까 일어서면 된다. 자신은 수많은 실패 속에서 일어섰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해서 엄청나게 이제 그 감동을 준 적이 있어요. 인간 승리의 감동 드라마네요. 예.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흑인이에요. 예. 거기다가 또 여성이에요. 어?
이것만큼 미국 사회에서 정말 쉽지 않은 처지라는 거는 출생도 흑수저예요. 그렇죠. 흑수저. 뭐 하여튼 이래서 이제 오프라 윈프리의 에피소드 같은데 보면은 그렇게 유명해졌는데도 오프라 윈프리를 못 알아보는 경우 있잖아요. 예. 뭐 특히 명품 매장. 명품 매장에서는 맨날 백인의 부잣집 여성들이 많이 드나들겠죠. 근데 예. 스위스의 한 명품 매장에 갔는데 딱 오프라 윈프리를 보고 당신이 찾는 거 여기 없다고 이러면서 내쫓긴 적도 있어요. 예. 근데 거기에서 아무 대꾸를 안 하고 오프라 윈프리의 이제 이 트윗에 올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매장 주인부터 그 명품 회사가 막 사과를 하고 또 뭐 뭐라고 하는 유명한 명품 매장에서도 이 쫓겨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는 이런 거를 그냥 다 얘기를 하면서 사회적으로 이 하나의 반향을 일으키는 저는 정말로 대단한 사회 운동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 아주 불우한 그 생활을 지냈고 특히 성폭력의 희생자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스토리는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이 사촌한테 어머니가 미혼모로 고 그다음에 오프라 윈프리가 이제 살던 동네가 굉장히 좋은 동네여서 굉장히 부유층의 아이들이 가는 학교로 다녔어요. 예. 그런데 어머니는 그 부유층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아빠 엄마가 소유하고 있는 빌딩에서 청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돌볼 수가 없었죠. 예. 그래 가지고 이제 사촌한테 성폭력을 아주 어린 나이에 당했고 그다음에 또 14살 때 이 미혼모가 됐고 그렇지만은 오프라 윈프리가 이제 머리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살 때부터 글을 읽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포와 그 절망을 사실 이 방송을 애청하고 있는 분들이나 저나 과연 저런 상황이면 우리가 저렇게 일어설 수 일어날 수 있었을까? 있을까? 네. 정말 저는 오프라 윈프리 걸 듣고 나 같으면 진짜 사회 밑바닥에서 막 나를 학대하면서 막 어느 한순간 보냈을 것 같다는 너무나 이제 끔찍해요.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기가 힘들 정도로 근데 이겨냈던 거죠. 그래서 정말 멋진 사람이다. 전 존경해요. 제가 존경하는 여성이 사실은 마돈나인데 마돈나도 굉장히 끔찍한 상황을 잘 견딘 여성이에요. 근데 오프라 윈프리도 진짜 존경하죠.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효옥 작가, 전 작가 시선과 함께하고 있고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미라님 트럼프하고는 정반대의 사람이네요. 정수님님 오프라 윈프리 인간 승리예요. 김현정님 미투 운동 너무 멋있었어요. 공인들이 이렇게 먼저 미투 운동을 해주면 일반인도 같이 힘을 내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프라 응원합니다. 자, 25년 동안 인기를 끌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5,000회라는 쇼를 했고 그게 언제나 탑이었어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서는 품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토크쇼를 보면은 정말 이상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트럼프도 했었잖아요. 토크쇼를. 그렇죠. 근데 트럼프는 토크쇼라기보다는 이제 하나의 리얼리티 쇼를 했었죠. 예. 그래서 뭐 You are fired. 이게 이제 트럼프. 너 이제 잘렸어. 이게 이제 트럼프의 이제. 아니 You are hired. 너 고용됐어. 이렇게 해주면 또 잘렸어. 근데 그런 이제 무자비함을 좋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이 무자비함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도 또 오프라 윈프리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내 인생에서는 무자비한 결단을 통해서 내가 일어섰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만큼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엄청나게 아주 냉정했고 가혹했죠. 응? 그리고 또 오프라 윈프리하고 같이 이제 일해본 사람, 그러니까 왜 오우라는 잡지가 있어요. 미국의 슈퍼마켓에서 다 파는 이제 잡지인데 저도 미국 갈 때마다 이제 사서 이렇게 보는데 이제 이런 뒷얘기가 있어요. 이 편집자가 취입 에디터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를 미국 친구한테 야 이거 내가 어쩌다가 이제 그때는 미국에 제가 자주 갔었어요. 일이 있어서 내가 3개월 6개월마다 올 때마다 이거 취입 에디터가 바뀐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얘가 그렇게 성질이 더러워. 오프라가. 그래가지고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점은 이제 마돈나도 아주 비슷하죠. 자기 일에 대한 아주 열정적인 집념 때문에 돈을 많이 준대요. 월급을 많이 주지만은 제대로 아주 그냥 짤짤이 부려먹고 그다음에 아니면 그대로 파이어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한테는 약간의 그 무자비함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 대중이 궁금해하는 게 자, 지금까지는 그 미디어에서 인기를 끌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 헌신을 했어요. 그리고 본인의 스토리도 스토리텔링도 멋져요. 아주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대중 MC 그러니까 네. 진행자로서는 박수를 받을 만한데 과연 네. 국가를 운영할 정치적 역량이 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인데. 전 충분하다고 봐요. 아니 오. 트럼프도 하는데 오프라 윈프리가 왜 못하겠느냐 뭐 트럼프하고 이렇게 비교되면 아주 설득력이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오프라 윈프리는 예. 그동안에 자기 회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아하. 히포라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 쇼를 끝낸 뒤에는 오프라 윈프리 네트워크라고 처음에는 이제 USA 투데이에서도 오프라는 홀로 쓰지 못한다 이러면서 1년 동안 죽순 걸 얘기했지만 다시 이 정상 궤도에 올려놨고 예. 그다음에 그 인생에서 차곡차곡 계단을 올라가면서 자기의 의지와 판단력으로 성공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지와 판단력으로. 네. 그리고 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승세예요. 누가 상승세냐? 오프라 윈프리와 같은 흑인 여성들이 미국 사회에서의 상승세예요. 예. 이게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 그동안에 미국의 흑인 여성들의 처지라는 거는 우리가 영화에서 봐도 뻔한 거 아니겠어요? 뭐 흑인 유모라든가 예. 또는 왜 헬프라는 영화에서 보더라도 그 집안일을 하는 도우미는 모조리 흑인이고 막 예.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미국 여성들이 대학 진학률이 백인 남성을 앞장섰어요. 진짜예요. 그래요? 네. 우리가 여성 네. 파워가 올라가듯이 거기도 네. 여성 특히 블랙 우먼 파워가 굉장해진 거예요. 근데 이제 반면에 여전히 이제 흑인 남성들의 경우는 대학 진학률도 낮고 그다음에 한때는 이 통계로 볼 때 흑인 남성들의 절반이 감옥에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흑인 여성들이 도대체 내가 누구하고 결혼을 해야 되냐 이래갖고 흑인 여성들 그러니까 아주 리파인된 그 대학을 졸업하고 그런 예. 여성들의 거의 그 50% 넘는 여성들이 독신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왜 결혼을 안 하냐고 하니까 통계를 봐라. 흑인 남성들의 50%가 감옥에 가 있다. 뭐 폭력, 마약 예. 이런 거로 그거는 이제 사회적 책임도 크죠. 그러나 흑인 여성들이 이렇게 아주 대단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발군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자, 완전 하나의 블록으로 그렇죠. 그룹으로 전체가 올라가는 이 와중에 그중에 대표 리더라고 한다면 해볼 만하겠다. 당연하죠.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한테는 굉장히 많은 연예계 엔터테인먼트의 그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아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봉도사랑 나랑 누구를 지지한다 이래도 내 생각이 있어 이러겠지만 예를 들어서 BTS의 RM이 누구를 네. 지지한다 하면은 그 아미들이 그래 그 사람 다시 봐야지 이럴 수 어허. 있는 거예요. 근데 오프라 윈프리는 당장 그날 이제 골든글러브의 시상식에서 오프라 윈프리의 그 감동적인 연설이 끝나자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했어요. 자. 기립박수를 한 사람들이 메릴 스트립, 엔젤리나 졸리, 셜리, 맥클레인 뭐 할 것 없는 수많은 여성들. 예. 그다음에 아주 멋진 남성 배우들이 다 감독들이 슈퍼스타들이. 스티븐 스필버그도 예. 지지를 이렇게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그 팬덤은 확장력이 대단하다. 그다음에 흑인들, 여성들, 민주당 지지자들 예.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겠어요? 트럼프가 재선되는 걸 죽어도 용인할 수 없는 사람들이 길을 쓰고 오프라 윈프리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당 안에서 예. 오프라를 이렇게 이 감당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연설 한번 그냥 사자비를 토했는데 이 난리가 나는 거 보세요. 살짝 한번 맛배기 보여준 건데 전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맛배기가 아주 강렬했어요. 네 강렬했어요. 맛배기가 고추장이었어요. 그럼요. 대단한 거죠. 어.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가 그동안에 사회운동가로서 또 여배우로서도 엄청난 오스카하고 골든글러브 여우조연상을 받았었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 예. 오프라가 늘 얘기한 게 이거예요. 당신의 선함을 세상으로 확대해라. 말도 멋있네요. 멋있는 말 많이 했어야죠. 그다음에 많은 독소를 한 티가 나네요. 그렇죠. 굉장히 그다음에 뭐 오프라의 뭐 10계명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지 말라. 너를 위해서 살라.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확장력이라는 게 확장력 정도가 아니라 폭발적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부인인 미셸 네. 오바마 네. 트럼프의 딸 이방카도 차기 여성 주자로 많이 거명되고 있잖아요. 네. 뭐 제가 뭐 이건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을 것 예, 같아요. 일단 예. 이방카는 그 아버지의 딸이라고 해갖고 찍어줄 사람도 별로 없을 거고 일단 그럼 많이 우리나라의 나왔어요. 예를 예. 또 보더라도 아버지 딸이라고 해서 누가 찍겠어요. 근데 끝났다고 예. 봅니다 저는. 그리고
스토리가 없어요. 예. 그냥 부잣집 딸이고 저도 이방카처럼 그렇게 돈 많고 뭐 이런 집에서 태어났으면은 저는 이방카보다 더 잘 됐을 것 같아요. 지금도 잘 되셨어요. 충분히. 아니에요. 그리고 글쎄요. 미셸 오바마의 경우는 참 예. 훌륭한 여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미셸 오바마는 오바마 대통령 때문에 버락 오바마라는 남편 때문에 예. 너무 고생을 해서 내가 정치에 나가는 건 별로 흥미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정치에 뉴페이스는 늘 가슴을 뛰게 하거든요. 당연하죠.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이 왜 대통령이 못 됐냐. 예. 사실은 그 남편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안 찍어준 사람도 많아요. 맞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뭐 한 집안에서 2명씩 대통령을 해요. 내 대를 영화에서- 걸라 하는 것도 싫은데. 영어에서 패드업 실증 났어. 아, 그래. 아, 정말 우리 저기 봉도사는 지성미도 발군이에요. 영어도 잘하고. 감사합니다. 자, 이성주님 오프라 소개 꿀잼이네. 지금 제일 핫한 기사를 가져오신 거예요. 아니 우리 또 이선희님. 작가분이 예. 굉장히 저기 감각이 아유, 있어요. 또 우리 그- 네. 심연주 작가가 아, 우리 작가님이 네. 너무너무 잘해 주시니까요. 세 가지 아이템 중에 이걸 딱 꼽아서 또 저도 좋다고 그랬어요. 이선님 오프라 윈프리 참 멋진 존경받아 마땅한 여성이네요. 자, 오늘 시간은 좀 안타깝긴 하지만 정치권에서 새로운 얼굴 네. 뉴페이스는 유권자의 가슴을 뜨겁게 만든다. 그렇죠. 싸이의 뉴페이스 듣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0시 5분에 다시 오는데요. 요즘 평화가 한참 무르익고 있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